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요,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기준금리 2%에서 0.25를 인상시켜 가지고 2.25가 됐죠. 예.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1.5%로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동결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고용 쇼크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일자리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실업률은 증가되고 있고요. 또한 물가 성장률이 2%대는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1.78%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물가 성장률에도 근원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서 고용이 좀 창출돼야 되는데 역시 기업마저도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소신대로 그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죠. 지난 9월 18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올 12월에도 인상시키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3차례 더 인상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기가 상당히 호조세를 띠고 있지요. 그리고 실업률이 감소되고 있고요. 또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은 아주 경기가 지금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1월 30일 날 이제 마지막 한 번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그게 11월 30일입니다. 이때는 아마 한 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원타임 이벤트, 올해 한 번은 인상시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75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미국은 2.25가 되는데 2.25가 되는데 지금 미국은 2.5가 되잖아요. 2.25에서 2.5로 인상시켰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미국에서 12월 달에 또 인상시키게 되면 1포인트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만 11월 30일 날 한 번 그냥 인상시키고요. 원타임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안 올릴 거냐. 상황을 봐가면서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1.75에서 또 내년도에 가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킵니다. 소위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 아기 걸음입니다. 점진적인 인상을 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걸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이 이제 임박이 오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는 지금 대출금리가 5%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인상시키고 내년도에 또 베이비 스텝을 통해서 점진적인 인상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부가 10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DSR을 강화시켰죠.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예, 지금 70%를 적용하고 있죠. 자기 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 비율을 70%로 유지하는데 아마도 2021년도까지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40%로 내리겠다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는 올라가지요? 그러면 지금 한계 가구들, 또 다중 채무자들, 또 한계 기업, 여러분 한계 기업이라는 거 아시죠? 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영업을 해서 영업 이익을 가지고도 이자 비용이 충당이 안 되는 기업이 한계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기업 중에 한계 기업은 반드시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수년 동안 걸쳐서 하겠죠. 그렇다면 일자리도 여러 가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업률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계에서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이 안 되니까 큰 압박을 받지는 않지만 내년도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 2020년도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30일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1.75가 되고 또 내년에 그런 점진적인 인상, 베이비 스텝이 이루어진다면 대출금리는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많은 한계 가구, 또 자영업자들, 또 한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긴장을 해가면서 어떠한 대안을 미리미리 만들고 마련하고 준비해야만이 크나큰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미리미리 여러분들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기준금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